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0년 1분기 시장을 이길 주도 테마는 오늘 기간 코스닥 시장에 기간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기간 매수세가 3,200억 이상 유입이 됐고 외국인은 2,300억 이상 순매수에 가담했습니다. 1월 효과에 베팅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감지된 상황인데 이런 효과라는 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희한하게 1월 달에는 우월한 성과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1월 효과라는 이상현상이 있는데 자, 내년 1월에도 과연 1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월 효과가 발생된다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시장을 완벽하게 이길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1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내년에도 분명히 1월 효과는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월 효과를 충분히 우리 임정희 MC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또 앞으로 주도주를 꼽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정주행 방송 아마 꼼꼼하게 잘 시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아마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12월, 11월 달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편입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IT를 대표하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큰 종목, 시가총액 1, 2등, 1등과 2등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과연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예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 지수 상승은 요원하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와 비교해서는 상당한 저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가 강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편입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한경제TV 특집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거운데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아주 가벼운 모습들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이죠. 따라서 만약에 대형주군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IT와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바이오들은 조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사업을 지금 영위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렇게 이 5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5종목은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1월 효과에는 중소형주들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 강하게 움직이는 중소형주 안에는 이제 중소형 바이오, 그다음에 중소형 IT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차 우리 정주행 시간에 제가 더 다른 스몰 캡들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시차를 두고 확장 국면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업황 2분기 중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V자 반등 파동을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바닥 찍고 이미 지금 터닝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이익 모멘텀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좀 강화된다. 내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강우석 파트너께서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시장을 완벽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장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2020년 장세는 실적, 테마는 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바로 실적이죠. 오늘 우리 지수의 흐름들, 종목의 흐름들을 보시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물론 외국인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였지만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면 IT 종목들,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는 보합 정도였지만 폴더블폰 관련주라든지 OLED라든지 이렇게 중형주, 중대형주 또는 이런 종목들에서 IT 섹터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눈에 띄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예전에 큰 그런 HLB라든지 신라진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형제, 삼형제 플러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었었고요.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띄게 상승이 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020년을 주도하는 시장은 실적 테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면 코스닥이 지금 2019년 1월 달에 682.16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종가 흐름이 52.07 정도 흐름들. 아직 올 1월 달에 시작 대비 아직 못 미치는 그림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정유주들이, 화학주들이 힘맞추기를 흐르면서 지수가 더 이상 내리지는 못하게,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고공행진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붙이는 그런 조정 그림들이 나오는 동안에 12월을 넘기고 1월 달로 들어갈수록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일단 지수의 흐름만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전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강세 그림들이 나올 거고요. 그 강세의 중심에 있는 섹터를 본다라면 분명히 실적 관련주들.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떤 강연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전체를 다 돌려서 1,000원짜리 미만 종목까지 돌려서 2020년, 2021년도에 잠정 예상 실적치를 다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 흑자 전환이 되고 2020년도에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KMW 같은 그런 종목들이 벌써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기관 매수와 함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은 실적 장세고요.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에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기습적으로 나왔습니다. 9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 또 15억 이상 이런 어떤 기습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9억 미만의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9억 미만의 부동산들을 꺼려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부동산으로도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적금의 매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2020년이 시장이 좋다라면 자금은 증시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실적주의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저와 이제 무료 방송에서 보시겠지만 좋은 종목들이 2019년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습니다. 6월, 7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실적 장세가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좀 챙기시는 그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실적주와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면 뭐 IT 종목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이드로 정유와 조선 업종들 한 2종목, 3종목 정도 추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 2, 3월에는 정치 관련주와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총선 전까지는 좀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 1.25%입니다. 역대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6개월 미만 은행 단기 정기예금 잔액이 지금 현재 100조 원에 육박한 상태인데 이 돈이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부동산으로 돈을 갈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연준에서 금리를 3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그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겉돌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증시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년도에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전개될 때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우리가 의미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송관주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는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바이오, 정치 테마.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먼저 IT 쪽을 보면 뭐 반도체 장비나 또 뭐 MLCC 또는 OLED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은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그다음에 첨생법이나 아니면 그 혁신 성장 테마 중에서 바이오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인맥주도 좋지만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정책주들, 그다음에 인맥주라고 하면은 뭐 이낙연 관련주나 아니면 안철수 관련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는 1분기 때 3가지 테마, 그 중에서도 소테마 3가지, 그래서 333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 IT 쪽을 좀 보면 역시 이제 5G 쪽이 개화가 될 겁니다. 이 중국에서 이제 5G가 이제 상용화 됐잖아요.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도 상용화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최근에 얼마 팔지는 못했어요, 올해는. 근데 내년에는 뭐 5G 폰을 2억대, 3억대 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이제 5G 쪽은 이미 이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MLCC나 OLED 쪽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MLCC 쪽을 보죠. MLCC는요, 기존에 4G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전파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섭이 많이 받게 돼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MLCC거든요. 근데 MLCC 쪽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벌써 일본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뭐 세계 1위 기업이죠.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45%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MLCC 관련주 보면 이제 삼성전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는 사실 뭐 올해 좋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좀 안 좋은 부분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내년에는 실적 개선세가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이제 삼성전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OLED 쪽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내년에 아이폰도 이제 OLED를 탑재를 한다고 하는데, OLED 패널을 탑재할 수밖에 없어요. 5G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재고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은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 OLED 패널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이 함께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OLED 관련주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OLED 관련주 중에서는 AP 시스템 그리고 SFA 이런 종목만 보시라. 근데 특히나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동평균선을 응집시켜서 상승의 에너지가 무르익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바이오 쪽을 보면 역시 저는 뭐 2020년도는 바이오 업종이 좀 좋을 것 같다. 일단 포문을 여는 게 뭐 1월 중반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죠. 여기 열리게 되면 대부분 이 바이오 업종은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뭐 대형 업체들하고 뭐 기술 수출 논의를 하거나 뭐 협력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이때 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첨생법이 통과가 됐죠. 이제 내년 8월 달에 시행이 될 텐데 여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국영지를 탈피해야만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거든요. 정부는 이 국영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뭐 IT나 바이오 이쪽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10시부터 이 TV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종목들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10시부터 좀 무방을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들인데 이낙연 테마주들은 기존에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기민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정책주를 보신다면 저는 신공항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한 20일경인가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IT, 바이오, 그다음 정치 테마주들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되 그 소테마 내에서는 역시 MLCC나 아니면 OLED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는 신공항 관련주를 보신다면 무난하게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우신 파트너도 아까 좀 스몰캡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약간 하다 마신 것 같은데, 네. 예, 내년 1분기 스몰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소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에서 스몰캡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소부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1월 달에 이 소부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재하고 부품 쪽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소재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SK 머티리얼,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뭐 YMT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나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YMT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1월 달에 좋은 성과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장비 쪽을 보게 된다면 뭐 TCK라든지
SNS텍, 그다음에 솔브레인, SFA 반도체, 고영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무거웠던 주가 흐름을 벗어서 하고 새롭게 지금 탄력이 아주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종목들이니까 내일 이제 시장이 배당락이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내일 시장이 배당락이 나오면 아침에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배당락이 뭐 한 2%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까지 시장 배당락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시장 배당락이 2%라면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20에서 25포인트 정도의 배당락 정도. 그러면 약 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약 1% 내외 정도의 배당락 흐름이 좀 이어질 거거든요. 예상 배당락 지수보다 이렇게 강하게 출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년 신년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뭐 SK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뭐 YMT, 그다음에 뭐 TCK, SNS텍, 솔브레인, SFA 반도체, 고영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저희들 전문가 지금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뭐 오늘 보면은 우리 뭐 가문석 대표님이나 우리 송관영 대표님 또 끝나고 야간에 공개 방송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좋은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문스 파트너도 아까 못다한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스몰캡 관련주들 저는 일단은 실적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몰캡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1분기 정도에는 분명히 정치 관련 테마, 정책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거지만 한 가지 저는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월 달이 되면 사업 보고서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스몰캡 또는 이 소형주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기가 2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좋게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 이 사업 보고서가 늦게 나오게 되면 더더욱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은 그걸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나 조선업종을 본다라면 제가 종목을 꼽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유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은 S51 정도 두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현대중공업 지주나 삼성중공업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IT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키 맞추기의 어떤 흐름 중에서도 그나마 2020년에 그나마가 아니라 2020년에 실적이 훨씬 많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 스몰캡 관련주들 중에서는 분명히 오늘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배당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오른 게 많이 없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큰 배당락의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은요. 배당락이 생긴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까지 물려있던 종목이 좀 있고 한다라면 내일 아침이 그런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OLED 관련 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이미지 센서가 지금 상당히 업황이 좋고요. 지금 COTG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시장 성장에 수혜주 살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또 삼성이 130조 이상 비메모리 분야에 이제 투자할 계획이니까 여기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낸드 중국 시안 낸드 공장의 2단계 이 공장 2단계 투자가 좀 있으면 이제 발주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형 OLED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광저법인이 이제 조만간 시차를 두고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컴텀닷 디스플레이 13조 이상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챙겨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스몰캡 안에서 기회가 많은 어떤 기회의 영역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반기만큼은 스몰캡 기업들이 대형주를 좀 상회하는 멋진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몰캡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부디 시장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